안녕하세요. 커피파인더 지바입니다. 몇 해 전 시나몬향 커피를 시작으로 리치향, 코코넛향, 수박향에 이르기까지 커피에서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로스팅을 마친 원두에 오일향을 첨가하여 즐기는 헤이즐넛 향 커피가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자판기 커피에서 헤이즐넛 향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향은 진하고 매혹적이어서 금세 사랑에 빠졌었죠. 최근에는 커피향과 함께 복합적인 향들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커피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공향이 아닌 자연스러우면서 매혹적인 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 열매를 건조하는 커피 가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커피파인더에서 필터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카드에도 항상 적혀 있는 것이 나라, 품종, 그리고 가공 방법입니다. 커피 가공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추럴, 워시드, 허니, 발효. 짧게 소개해 본다면 커피의 역사와 함께했지만 미운 오리였던 내추럴 가공, 1860년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워시드 가공, 대기업의 노력으로 꿀은 넣지 않고 만든 허니 가공, 로컬 문화가 만들어내고 어머니 손맛이라고 할 수 있는 발효 가공까지. 한 나무에서 수확된 커피 열매는 4가지의 가공 방법에 의해 맛과 향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보통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공하기보다는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의 환경에 맞추어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시작된 에티오피아의 산간지대에서는 물의 부족으로 내추럴 가공 커피를 만들고, 에티오피아 국경을 마주하지만 1890년대 늦게 커피가 도입된 케냐에서는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워시드 가공을 생산합니다. 다른 가공들 사이의 공통점이라면 커피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수확 후 건조 과정을 꼭 거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건조를 통해 준비된 커피 생두는 여러 나라의 커피 애호가들을 위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맛의 차별을 가져오는 건조 방식 2가지, 내추럴 가공과 워시드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추럴 가공은 첫째, 잘 익은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둘째, 건조하는 장소 및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로서 변화된 시장에서 얻게 된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붉게 잘 익은 커피 열매는 20브리스 이상의 고당도를 갖고 있지만 적당하게 익은 빨간색 커피 열매에 비해 크기는 작습니다.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피커들에게 커피 열매가 더 달고 달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매해 커피 농장주들은 피커들이 검붉게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피커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건조하는 장소 및 환경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습하지 않고 서늘하며 비가 올 경우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기후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에 건조 중 비를 맞아 품질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책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면 너무 좋지만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2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 수확한 모든 커피 열매가 건조 가능한 실내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장은 거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나무틀과 천 또는 그물망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칸 베드 위에 건조되고, 브라질은 크고 평평하게 포장된 파티오에서, 예멘은 주변이 모두 흙바닥이어서 돌로 지어진 건물의 옥상에서 건조가 진행됩니다. 올해 1월에 커피파인더 전 직원은 커피 연수를 위해 태국 커피 산지를 다녀왔는데요. 방문했던 커피 산지의 반 이상 농구가 지면에서 반 정도는 아프리칸 베드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잘 건조되어 만들어진 내추럴 가공의 가장 큰 장점은 딸기, 베리, 복숭아, 포도 등 과일의 달콤하고 향긋한 향의 커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와인에서는 내추럴 와인을 마신 느낌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수확한 양에 비해서 건조 중 덥고 습한 환경에서 섞거나 곰팡이가 생겨서 버리게 되는 비율이 많아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부들은 썩지 않고 생산력을 높이며 더 맛과 향이 좋은 내추럴 커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난해 겨울 커피파인더를 찾아주었던 에티오피아 다야벤사 농장주 캐넌의 관리 노하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칸 베드마다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건조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뒤집어 준다고 합니다. 노동을 집약해서 해결한 것이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내추럴 가공은 게샤 빌리지 농장의 싱글 레이어드 건조 내추럴 커피입니다.
아프리칸 베두 위로 건조를 위해 쌓이게 되는 커피 체리 한 알 한 알이 붙지 않고 떨어져 있도록 건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체리들이 붙는 면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발효를 막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 아주 깨끗하게 가공되어 마치 캔버스 위 투명하고 밝은 수채화 그린을 보는 기분의 커피였습니다. 이렇듯 잘 만들어진 내추럴 커피의 가치는 커피를 즐기는 애호가들 사이에 더욱 인기를 끌며 생산량에 초점이 맞춰지던 시절을 넘어 맛과 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스페셜티 커피의 시대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최근 이루어진 가장 비싼 경매 시장인 파나마의 게샤 커피 경매에서도 내추럴 가공 부분 게샤가 워시드 가공 부분 게샤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발효되지 않고 이츠가 섞이지 않은 맑은 느낌의 내추럴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때로와의 특징과 커피 열매의 맛과 향이 잘 담긴 더 섬세한 내추럴 가공 커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시드 가공 1860년대 이 가공의 시작으로 커피 세계가 재편됩니다. 커피 열매의 과육을 벗기고 씨앗을 씻어서 말리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보고 워시드 커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중반 세계 곳곳에 지금의 카페와 같은 공간이 도시에 생겨납니다. 1652년 영국의 런던에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리아의 빈, 독일의 함부르크 등등 각 도시의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멘의 독점으로 로스팅한 원두를 유럽에 제공하던 가격은 치솟게 됩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가 1680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에 커피를 기르기 시작하고 프랑스가 1700년 초 서인도 제도의 근처 섬들에서 커피를 기르면서 세계의 곳곳으로 커피가 전파되고 생산되게 됩니다. 커피 재배에는 손이 많이 가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커피의 주요 노동은 아프리카 서해안에 직결된 흑인 노예들이 서인도 제도의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실려가고 담당합니다. 노예를 내린 배에는 설탕, 럼주 그리고 커피를 실어 유럽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노예를 싣기 위해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노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삼감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가 귀족들을 지탱하는 무역의 중심이 되고 커피가 세계로 퍼졌다는 사실은 콜럼버스는 몰랐던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기 도시로 사람들은 몰렸고 밤낮 없이 일하기 위해서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군인들은 커피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고 커피는 중요한 보급품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총기에 커피를 갈아 마실 수 있는 그라인더가 포함된 총이 개발되기도 하였죠. 노예가 존재하고 봉건 사회로 신분이 나뉘던 시절 발명을 하면 신분을 넘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 집약적으로 커피가 만들어지던 1860년대 영국의 존 호커가 만든 커피 펄퍼가 커피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커피의 품종과 크기별로 디스크판을 교체하며 커피 열매에서 과육을 쉽게 제거합니다. 물에 12시간에서 24시간 담궈두면 미끌거리며 씨앗에서 분리하기 힘든 점액질이 자연적으로 발효, 분해되어서 제거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꺼내서 널어두면 건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섞거나 곰팡이로 인한 버려지는 커피가 줄고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죠. 품질이 좋아지면서 내추럴 가공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며 많은 나라가 앞다투어 이 가공 방법을 도입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에는 워시드 가공을 위해 세척을 마친 물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워시드 가공을 하지 않는 농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한치 앞을 모르고 빠르게 변합니다. 워시드 커피의 특징은 풍부한 물과 설비 덕분에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과 맛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커피 품종별 선명한 캐릭터를 갖게 되고 기분 좋은 산미와 향이 만들어집니다. 워시드 커피는 화이트 와인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특히 커피 품종에서 게샤 커피가 갖고 있는 화사한 꽃향과 시원한 베르가모트의 느낌은 워시드 가공을 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커피의 신이 될 만하죠. 케냐, 콜롬비아,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품질이 좋은 커피가 생산되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최근 현대화된 설비가 더욱 쉽게 도입되면서 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은 오리에서 백조가 된 내추럴 가공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었지만 환경 이슈와 맞물리게 된 워시드 가공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허니 가공과 발효 가공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